네, 금요일 수급 분석 들어가 볼까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변함없이 또 오늘 도와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수급을 늘 매일같이 보는데 뭐 전일 시장이 오른 시장을 끌고 올라간 주도 주체는 뭐 외국인 투자자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은 최근에 보면 별 볼 건 없어요. 하도 네. 팔아대니까 공매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냥 참고로만 저희가 이제 보는 거고. 주의 있게 볼 거는 기관 수급인 것 같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삼성전자, 카카오, 네. 네이버, 현대차, 기아 이렇게 샀네요. 기간이 잘하는 게요. 네. 그냥 다 빠져 있는 종목들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매수하는 뭐 그런 전략을 어저께 좀 취한 게 아닌가.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 업종의 대표주들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기업들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게 빠졌는데 뭐 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어저께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같이. 네, 코스닥 외국인, 시장은 어저께 기관 외국인들이 뭐 투자자 매수 같이. 수세가 상당히 좀 강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 최근 이제 특히 이번 주 들어서서 장이 워낙 좀 심하게 빠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코스닥의 중소형주 종목들을 좀 사는 게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는 아직까지는 뭐 뒤혼죽되어 있는 좀 뭐 맥락이 없잖아요. LNF,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라고 치고 셀트리온 제약은 뭐 나름 의미가 큰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이처셀, 뭐 TK케미칼 이건 또 뭐 그냥 그렇고 코스닥 기관 순매수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코스닥 기관 순매수는 맥락이 좀 있어요. 맥락이 좀 뚜렷하죠. 네. 네. CJ ENM,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사이토젠. 네. 코스닥은 사실 바이오가 인덱스에 가장 큰 영향력이지만 네. 저런 걸 봤을 때는 색깔이 좀 변하나? 어제의 수급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진행하면서 그냥 큰 종목들을 샀고 기관들은 코스피에서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면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 굉장히 저는 좀 이 기관의 코스닥 매매를 봤을 때 네. CJ ENM,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사이토젠, 그리고 덱스터, 알테오젠 다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죠. 보면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컨텐츠 쪽도 컨텐츠. 있을 수 있겠고 엔터 컨텐츠를 다 어우르는. 그렇죠. 게임주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었고 물론 뭐 막판에는 좀 낙폭을 줄이긴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주도주였던 2차 전지 쪽의 움직임이 이 기관의 순매수 상위에 최상위에 못 들어갔다라는 점도 약간의 좀 뭐 시사하는 바는 좀 있지 않나라는 뭐 생각이 좀 상식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원료값이 너무 뛰니까 이게 채산성과 타산성, 경제성, 수익성 의구심이 안 생길 수 있을 것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은 4분기에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어제 하루 종일 좀 받는 이제 그런. 불과 며칠 부분이 전까지만 있었어요. 해도 2차 전지 있어 없어 이걸로 이제 뭐 네. 시장을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뭐 이랬는데 워낙 빨리 바뀌어요. 우리나라 네. 시장은 하여튼 굉장히 패턴이 빨리 바뀌어서 그런 내용만 일단 정리를 하고 네. 그래서 선택은 아니지만 뭐 저중에 특징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김영민 매니저는 저는 SK 케미칼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케미칼. 싶은데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SK 케미칼을 수급 특징주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복귀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뭐 SK 케미칼 주가의 위치도 좀 바닥이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몇몇 가지 이제 호재성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수요일 날 뭐 이 종목이 장 출발하자마자 바로 또 급락세가 한번 좀 연출이 좀 되면서 한 방 얻어맞고 이제 어저께 다시 도로 제자리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좀 좋은 호재가 좀 있었어요. 원래 이제 이 종목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에 이제 ESG와 관련된 이제 핵심 소재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SK 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 그것만 감안하더라도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의 이 헤지펀드가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SK 케미칼에다가 이제 주주 서한을 보내가지고 똑바로 해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아니 주가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형편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이라도 팔아가지고 특별 배당이라도 하라. 뭐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묵묵부답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조만간에 주주 천하 정책이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진짜로 어저께 주주 친화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장이 끝나고 나서 주당 이제 한 주당 0.5주씩 그러니까 50% 무상 증자를 하는 거죠. 무증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또 하나는 향후 3년간 순이익의 30%를 배당하겠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수급 특징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보면 SK케미칼은 어제 이제 무증 계획이 장이 끝나고 나서 발표가 돼버려가지고 시간에서도 거래가 중단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케미칼에 또 지분을 들고 있는 SK디스커버리 주가가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기다렸던 호재가 이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호재 덕분에 아마도 SK케미칼의 주가가 오늘 조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3년 동안 순이익의 30%를 배당한다. 이거 정말 대단한 주주 친화 정책인 것 같거든요. 주가도 분명히 조금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인민 차장은 보시는 요 작은 거? 시간의 거래.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이 종목 하나만 올랐으면은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좀 해서 좀 네. 시간의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을 좀 직관적으로 좀 보고자 해서 JNK 히터를 한번 좀 꼽아 보고자 합니다. 뭐 요즘 수소와 2차전지 뭐 리비안? 네, 리비안 이슈가 굉장히 강하죠. 이제 뭐 예전에는 테슬라만 바라보고 이제 뭐 매매를 하거나 관련된 종목을 찾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뭐 제2의 테슬라, 중국의 테슬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오늘 밤 사이에도 이제 GM이 좀 잘 나갔던 것도 테슬라 잡겠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좀 나오면서 또 리오도 아마 등급 목표가가 올려졌을 예, 거예요. 리오도 중국에. 중국의 네. 테슬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조금 확장되는 이제 이런 국면에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정부의 이제 그 발표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라 뭐 2차 전지와 수소가 함께 움직일 수 있을까를 한번 좀 보는 이제 그런 포인트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면 시속 게임이 나올 것인가 이걸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수소 쪽인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섭섭해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뭐 현실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수소는 그 커머셜 그러니까 상용차들이라고 해요. 트럭, 네. 그다음에 선박 이쪽으로 앞으로 조금 많이 개화될 수 있는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배터리 화재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깜깜이 보면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출력을 아무래도 그 무게가 있는 것들을 움직이려다 보니까 출력을 한번 빵 낼 때 이때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 화재는 배터리의 이제 영린이잖아요. 근데 그게 BMS의 문제냐 아니면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 뭐 소재들의 문제냐 뭐 이런 걸로 막 지금 뭐 갑로늘박이 좀 있는데 전기차는 그 배터리에다가 이제 충전을 해서 이제 또 운용을 하다가 방전되면 다시 충전하고 하는 거고 수소는 수소를 바로 전기로 그냥 거기서 안서 근데 엔진 이제 수소를 만들 때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공해가 좀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린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게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영화 옛날 마션 보시면은 이제 화성에 있는 대기랑 산소랑 합쳐서 물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열이 나오면서 이렇게 감자. 작물도 키우고. 예. 근데 이제 그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이 물 분해를.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그린 수소가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탄소가 나오는 이제 수소의 추출 방법을 어떻게 그 탄소를 또 이용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탄탄대로로 수소가 쭉 뽑아나지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정부가 2030년까지 이제 글로벌 수소기업 30개 육성하겠다. 네. 그리고 2050년까지는 100% 청정 수소 관련 뭐 이런 이제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6%에서 40%로 좀 올렸네요. 좀 자신이 뭐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 JNK 히터는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는 산업용 난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정유나 NCC 같은 이제 그런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이제 열을 가해서 이제 이거를 크래킹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제 회사인데 이제 천연가스에는 뭐 이제 메탄 성분이 많아요.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이 화학식으로 보면 CH4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만큼 이제 수소가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증기랑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제 수소를 뽑아내는. 근데 이제 여기서 탄소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 탄소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근데 또 요즘에 탄소 포집 기술도 함께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본다면은 어렵지 않게 수소를 좀
효율적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현실성이 가장 그나마 높은 수소 관련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2차 전지 대비 아직 좀 낮은 구간에 있잖아요. 수소 네.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그리고 뭐 다음 주까지 해서는 수소 관련된 종목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센 종목들 위주로 좀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계획이 있다. 예,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수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대형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요 이슈로 좀 대응하실 분들은 뭐 저는 뭐 다음 주 한 초반까지는 한번 좀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종목이다. 사실 뭐 관심 뭐 그냥 어떤 특징에 대한 분석이지 뭐 이거를 약간 권장하거나 추천하는 그런 개념보다 뭐라 그래야 돼? 네, 관심 있게 보시는 얘기죠. 네, 리얼한 사실 이게 수급 분석과 그다음에 맥락 네, 어떤 흐름을 좀 보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두 분이 나는 그래도 오늘의 상한가. 네. 자, 김영민 매니저 네. 너무 무리했다. 오늘의 상한가. 화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화면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면 봐야죠. 화면 봐야지. 네, 그렇죠. 네. 네, 자,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의 상한가는 상하프론테크, 정경민 사장은 카카오게임즈. 네. 네, 상한가라고 하면 저기 하지만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사실. 그 차장님이 지금 수소 관련된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요. 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준비해온 종목이 오늘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이거든요. 상하프론테크. 네,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주셨죠. 네. 그 수요일 있죠, 수요일 날. 수요일 날 후성이라는 종목이 이제 장 초반에 뭐 거의 한 15% 가까이 급등세가 나와가지고, 제가 목표가를 23,000원 말씀드렸는데 그냥 아침에 후딱 그냥 목표가를 넘어가서 급등이 한번 갔다 왔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어저께 이제 장중에 10%가 훌쩍 넘게 가격 반등이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높은 어제 종목. 코리아 서키트? 네, 어저께 이제 코리아 서키트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 종목도 어제 한 12% 이상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저만큼 솟아와 있는, 방금 이제 화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만큼 이제 최근에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전해질의 이제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후성을 말씀드렸는데, 많이 오른 자리에서도 꽤 강하게 이제 급락장속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코리아 서키트는 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었는데, 어저께 또 자회사 관련된 몇몇 호재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 이제 준비해온 상하 프론테크는 사실상 이제 방금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 중에 EM코리아, 유니크, 뭐 JNK 히터, 평화산업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 급등을 한 이유가 어저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에 있는 현대모비스 공장에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하는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또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 강조를 좀 많이 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 2년 연속으로 수소차 보급률도 전 세계 1위, 그리고 연료전지 보급률도 전 세계 1위, 수소 충전소 추가 설치도 전 세계 1위, 2년 동안 이제 이 3관왕을 계속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수소와 관련된 투자를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를 해온 이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도 수소 밸류체인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오늘 이제 마치 화학 시간처럼 차장님께서 이제 원소 기호에 대한 것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물을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수소를 이제 뽑아내야 된다. 사실 수소를 뽑아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멤브레인 소재, 수소 이온만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수소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멤브레인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상용화 단계는 아니에요. 현대차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수소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일단 수소 자동차와 연료전지 쪽에 들어가는 이 멤브레인 소재를 퀄 테스트를 이제 올해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이제 테스트 물량은 어느 정도 이제 현대자동차 쪽으로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쯤이 되면 본격적인 이제 출하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러면 이제 수소 밸류체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제 자동차용 이 멤브레인 소재는 미국의 이제 고어사라고 하는 회사가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물론 고텍스 네, 요 고어사가 당연히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하 프론테크가 이제 내년부터 상용화를 하고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듀얼 밴드로서 가치를 이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하 프론테크도 수소차, 뭐 전기차, 뭐 이런 트렌드 따라서
9월 중순까지는 초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그 이후에 거의 한 2, 3주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게 조정을 충분히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멤브레인 소재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어저께 이제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이 장이 끝나고 나서 제법 강하게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장 초반에 조금 반응이 좀 올 수도 있다. 다만 요 종목은 시간에서 뭐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기에는 뭐 저점 부근에서 충분히 공략이 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온 종목이고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어저께 종가가 이제 62,100원이거든요. 61,500원에서 63,000원 정도, 그 정도 밴드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주 동안에 조정을 좀 가파르게 받았거든요. 바닥 이제 6만 원대 부근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60일 이평 위에서 이제 저점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여러분들이 매수 맥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72,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아주 짧게 58,000원 정도 추세가 지금 밀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빠져버리면은 저점이 이제 깨지면 또 낙폭이 커질 수 있거든요. 58,000원 정도는 손절가로 딱 염두를 좀 해두시고 시장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경민 처장은 좀 큰 기업이네. 네, 카카오 게임즈 많이 빠졌습니다. 뭐 10만 원을 넘어가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네. 어느덧 뭐 6만 원 초반까지 갔다가 이제 어제 좀 상승을 해서 6만 7천 원대 지금 와 있는데요. 어제 저는 이제 뭐 요즘 뭐 10중 8구 오징어 얘기만 나오니까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서 펄어비스랑 카카오 게임즈 두 종목에 뭐 이렇게 좀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좀 지켜봤었는데 계속 올랐어요. 종가가 고점일 수준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봐서 매수의 힘이 느껴지던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조업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약간 소프트한 쪽이 네. 또 이제 4분기에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뭐 엔터 컨텐츠, 뭐 게임, 뭐 요게 뭐 한 통속이라 그러면 뭐 약간 비슷한 그런 이제 업종 종목군으로 좀 분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되게 단순하게 봤어요. 뭐 코스닥 지수 관련 종목인데 많이 빠졌고 이제 반등도 좀 강하게 좀 나왔는데 수급적인 특징이 굉장히 좀 많은 이제 그런 종목이라서 한번 좀 선정을 해봤고요. 원래는 이제 올림픽 할 때 요 그 전 JNK 히터 대신에 좀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좀 규모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큰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간 이제 주가를 밀어냈던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역시 카카오의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와 관련돼서 함께 좀 밀린 부분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카카오 골프 관련돼서 이제 너무 이 확장적인 이 플랫폼이 이제 다 이제 침해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 카카오 골프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회사를 인수하면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골프존의 아성을 넘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런 가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갑자기 철수를 해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일단 노이즈로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종목에 공매도가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공매도가 좀 있었던 부분 그리고 오딘 지금 가장 사실상 카카오 게임즈를 먹여 살리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의 내년이라고 볼 수 있는 오딘도 해외 진출이 좀 연기되면서 뭐 수급, 밸류 이런 거에 좀 한정을 주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만 원부터 지금 6만 원대까지 쭉 좀 빠졌었는데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무조건 3분기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 그 1위에 올라선 이후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좀 매출 1위를 좀 지키고 있는 뭐 무조건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강점도 오딘, 리스크도 오딘이에요. 네. 그리고 향후 이제 후속작이나 뭐 해외 진출 또 이런 오딘의 패키지 출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3분기, 4분기 모두 이런 이제 오딘의 실적을 다 이제 흡수하면서 굉장히 좀 예상치를 넘어서는 이제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8만 원 하회하는 시점부터는 대차 잔고가 굉장히 빨리 좀 줄어들다가 지난달 23일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쇼커버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벼워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약간 좀 쇼커버성 물량이 들어오면서 좀 빠른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주가 보시면 어느덧 이제 오딘 출시
뭐 이 시점까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3분기 실적, 뭐 쇼커버, 그리고 현실성 없는 이제 뭐 이런 뭐 리스크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호재의 부각보다는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나오는 그런 반등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어렵지 않게 뭐 현 주가에 접근하셔도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뭐 목표가는 뭐 단번에 10만 원까지 잡기에는 좀 그러니까 한 9만 원 정도까지 일단 좀 열어두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뭐 강연 메리트 또 위치적인 거,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시장을 움직이는 시류들 네. 동반해서 같이 이제 얘기해줬고 오딘? 네. 그래도 상하 프론테크가 약간 땡기는데 네. 금요일이니까. 오늘 근데 혹시 삼성전자 얘기하실 건가요? 잠정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네. 보통 실적 8시 한 발표를 50분쯤 나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진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막 뭐 좋아서 막 이게 으쌰으쌰 이게 얘기하면은 주가가 거꾸로 가니까. 삼성전자는 항상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빠진다라는 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네. 어쨌든 오늘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그 징크스. 실적이 뭐 대단히 좀 좋을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3분기가 아니고 이제 4분기 이후에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노이즈가 좀 심한 것 같고 삼성전자 뭐 여러분들이 방금 수급 특징에서 보셨다시피 외국인들 공매도 상위에 계속 삼성전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네.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막 나온 것 나왔네요. 같아요. 네. 나왔나요?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얼른 가셨으면 합니다. 그만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네. 금요일 이벤트는 네, 오늘은 이벤트였고요. 네. 월요일 날 또 휴장이니까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